표층 해류에 관한 5가지 사실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바람과 표층 해류의 관계입니다. 바람의 경우에는 대기 대순환에 따라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 불고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 불고 60도에서 극 사이에는 극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표층 해류의 경우에는 0에서 30도는 서양류가 불고요. 30에서 60도 사이에는 동양류가 불고 60에서 극 사이에는 서양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서양류, 동양류가 어떤 뜻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보면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서쪽으로 향하는 흐름에서 서양류고요. 동양류의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해류이기 때문에 동양류라고 합니다. 그럼 바람과 표층 해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층 해류를 이 바람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30도 사이에는 서양류가 불고 30도와 60도 사이에는 동양류가 불고 60에서 극 사이에는 서양류가 붑니다. 그럼 바람과 표층해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풍의 동서남북 성분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풍의 경우에는 북동쪽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남서쪽으로 부는데 그러면 이 표층해류와의 관계를 엮이기 위해 무역풍은 동풍이 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풍이 불고 편서풍은 남서에서 북동으로 불기 때문에 표층 해류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풍이 분다고 볼 수 있고요. 극동풍의 경우에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표층 해류와의 관계를 위해서 동풍이 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과 해류의 방향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동풍의 경우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거고 그래서 해류가 서양류를 향한다. 그리고 서풍의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서 해류는 동쪽을 향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층 해류는 바람의 동서 성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한류와 난류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0과 30도 사이에는 서양류가 불고요. 그리고 30과 60 사이에는 동양류가 붑니다. 그러면 이 서양류, 동양류가 각각 대륙에 부딪혔을 때 이것들이 그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0도와 30도 사이에 부는 서양류의 경우에는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요. 30도와 60도 사이에 부는 동양류의 경우에는 저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난류와 한류의 생성 원리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0에서 30도의 서양류가 대륙에 막혀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0에서 30도 사이에는 아무래도 고위도보다는 뜨겁기 때문에 수온이 높고 염분도 더 짭니다. 하지만 용존산소량은 낮고 영양염류는 낮습니다. 한류의 경우에는 30도, 60도에 흐르는 동양류가 대륙에 막혀 저위도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찬물이 이동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온은 낮고 염분도 낮지만 용존산소량은 높고 영양염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와 난류를 정리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표층순환이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풍성순환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표층 해류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바람의 동서 성분을 살펴본다면 0에서 30도 사이에는 동풍이 불고요. 그리고 30에서 60도 사이에는 서풍이 불고 60에서 극 사이에는 동풍이 붑니다. 이 영향에 따라 표층 해류가 만들어지는데 먼저 0에서 30도 사이에는 이렇게 서양류가 붑니다. 근데 대륙에 막혀서 위아래로 찢어지고 그 결과 이게 난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30도와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동양류가 만들어지고 대륙에 부딪혀 위아래로 흐트러지는데 이것이 한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반구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쪽도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 서양류가 되는데
대륙에 부딪혀 위아래로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반구, 남반구 이 두 쪽에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위아래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결국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각 반구에는 세 가지 순환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북반구 먼저 보면 이러한 순환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순환이 두 번째 순환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 번째 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남반구의 경우에는 대륙이 더 적기 때문에 두 가지 순환만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러한 순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순환 두 개 그리고 대륙이 없는 이쪽에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남극 순환류가 만들어지고요. 각각의 해류의 이름을 살펴보자면 여기에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1번. 1번의 경우에는 이 해류에 해당하고요. 적도 반류라고 합니다. 해수면 높이 차에 의해 서쪽이 더 높기 때문에 동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져서 적도 반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요 해류에 해당하는데 각각 얘는 북적도 해류가 되고 3번 얘는 남적도 해류가 됩니다. 적도의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 해류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해류 30도와 60도 사이 북태평양, 태평양이면 북태평양 해류고요. 만약에 여기가 대서양이면 대서양 해류가 됩니다. 5번의 경우에는 이 해류에 해당하고 이거는 남극 순환류 한 바퀴 지구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순환하는 해류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대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6번은 난류가 되겠습니다. 난류. 여기에 해당하는 난류. 그리고 7번 난류는 남반구에 있는 난류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한류는 북반구 한류를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까나리 해류가 있습니다. 태평양이면 캘리포니아, 대서양이면은 까나리.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남반구 한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태평양으로 치면 페루 해류가 되는 거고 이곳이 대서양으로 치면 벵갈라 해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층 해류의 흐름에 따라 이런 큰 순환이 생기는데요. 각각의 순환. 여기서도 살펴봤듯이 1번 순환, 그리고 이쪽 순환, 북반구에 세 가지 순환 있죠. 하나, 둘, 셋. 각각 살펴보면 1번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열대순환이라고 하고요. 북반구에 해당하고 방향을 보면 이러한 반시계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번 아열대순환입니다. 아열대순환 북반구에 해당하고요. 순환의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5번은 아한대 순환이죠. 북반구에만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반시계의 순환을 한다. 그리고 남반구는 열대순환 남반구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고 남반구의 4번 아열대순환은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순환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풍성순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동서 성분에 의해 서양류 그리고 동양류가 생기고요. 이 서양류, 동양류들이 대륙에 막혀서 각각 난류와 한류를 만들고 그 결과 커다란 순환이 생기는데요. 그 순환의 종류는 열대순환과 아열대순환 그리고 아한대순환이 있습니다. 이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은 북반구, 남반구에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열대순환은 북반구의 경우에는 반시계 순환을 하고 아열대순환의 북반구에서는 시계 순환을 하고 아한대순환은 북반구에만 있고 반시계 순환을 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세계 표층 해류의 순환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은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의 경우에는 먼저 적도 반류 이렇게 있고요. 각각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이렇게 있고요.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열대순환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륙에 막혀서 크로시에르 난류가 생성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북태평양 해류 편서풍에 의해서 동양류가 만들어지고, 대륙에 막혀서 한류가 캘리포니아 한류 생성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극동풍이 부는 지역 아한대 순환이 있습니다. 아한대 순환 이런 반식의 순환을 하고요. 그리고 남반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태평양의 경우에는 남쪽도 해류가 이렇게 가다가 대륙에 막혀서 이런 동오스트레일리아 난류를 만들고, 이쪽은 대륙이 없기 때문에 남극 순환류 편서풍에 의해서 계속 동쪽으로 흐르는, 그리고 여기선 살짝 대륙에 막혀서 위로 한류를 만든 이 페루 해류를 만들고요. 그리고 대서양 살펴보면 여기 북쪽도 해류, 그리고 적도 반류 있고요. 여기 남적도 해류 있고요.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는 각각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대륙에 막혀서 이 멕시코 만류 만들고요. 그리고 북대서양 해류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대륙에 막혀서 이런 까나리 해류 같은 한류 만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반식의 아한대 순환 만들고요. 그리고 남반구 이쪽 살펴보면 대서양 쪽에서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가다가 막혀서 난류 만들고요. 그리고 이 남극 순환류가 또 막혀서 벵겔 해류, 한류를 만들고요. 이렇게 세 가지 순환, 지도 세계 표층 해류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나라 해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류, 이 큰 구로시오 해류, 이거는 난류죠.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쪽으로 파생하면서 세 가지 난류를 만듭니다. 첫 번째, 스시마 난류, 그리고 동안 난류, 그리고 서해 난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는 또 한류가 있겠죠. 한류가 내려와서 이 연해주 한류가 있고, 이것으로 파생된 북한 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강이 흐르기 때문에 서한 연안류가 이렇게, 중국 연안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은 구로시오 해류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한류의 근원은 연해주 한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동안 난류, 뜨거운 물과 북한 한류, 차가운 물이 만나는 지점을 조경수역이라고 하고요. 이거 다른 말로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갖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고요. 이 조경수역은 계절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의 경우에는 동안 난류가 세서 이 조경수역이 위로 올라가고요. 겨울의 경우에는 북한 한류가 더 세기 때문에,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북한 한류가 더 세서 이 조경수역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층 해류에 관련된 5가지 사실들 알아보았습니다.